자, 일어나. 수업하자. 수업하자. 자,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제. 요게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 뭘 하든 간에 조금 집중해 잘 알아야 되는 건데요. 다행히 이제 수투는 다항 함수만 배워요. 알겠어요? 다항 함수만. 1차, 2차, 3차, 4차까지 배워요. 5차, 6차 안 나와요. 알겠어요? 5차, 6차 거의 다루지 않고 5차, 6차 함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단순화시키는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봐야 몇 차다? 4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첫 번째 1차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는 여러분 이제 똑똑하니까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를 가르쳐주는 둘을 배우니까 0보다 작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부터 봅시다.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1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1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울기, 직선이죠, 직선. 직선이죠. 그리고 비례식이 성립해서 이거분의 이거 대 이거가 다 동일하죠. 항상. 그걸 우리는 기울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보는 건데 잘 알죠? 하나밖에 없어요. 2차 함수도. 근데 한번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2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돼? 1차 함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를 도함수. 알았죠? 좀 전에까지는 뭐였냐면 함수였어. 알았죠? 이제 2차 함수를 보일 거니까 얘가 뭐로 보이는 거야? 도함수로 보이는 거 알겠어요? 도함수로 보는 거예요. 도함수로 보려면 도함수는 뭘 본다? 부호를 보는 거죠. 부호를 보려면 x축이 중요해요. 알았어요?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 x축이 있어. x축이 어디 있느냐 그거 중요한데 1차 함수는 어디다 그리든 간에 사실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내가 값을 표시 안 하니까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키나 저기다. 그리고 이동시키나 모양은 어때? 특별하게 다른 건 없죠? 그러니까 요한 형태예요. 그럼 봐. 여기는 지금 0보다 어때? 작아. 여기 음수예요. 여기는 어때? 양수지. 커요. 0보다 커요. 여기가 뭐야? 0인 점이지. 여기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봐. 요 A인 점은 일단 모르겠지만 이쪽은 어떻게 된다고? 음수니까 감소니까 여기 도달할 감소에서 여기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해서 이렇게 도달하는 거죠.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증가해서.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 배운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뭘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양쪽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도 양쪽으로 대칭으로 생겼어요.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축을 보는 걸 보는 거죠. 이제 3차 함수 봅시다. 3차 함수 봅시다. 3차 함수 보려고 하는데 3차 함수는 어디 보자. 3차 함수는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나와요? 2차 함수죠. 맞아요? 2차 함수가 나오죠? 2차 함수는 도함수로. 2차 함수를 도함수로 볼 거면 이제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고 도함수가 보면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x축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죠? 네. 그럼 어떻게 2차 함수가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길 수 있겠네요. 부호까지 생겨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맞아? 또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어쨌든 여기가 대칭축인데 봐. 여기는 부호가 어때? 이게 도함수죠? 도함수니까 도함수는 부호 봐라. 부호. 여기는 부호가 양수. 근데 여기 크고 여긴 좀 작죠?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증가하다가 여긴 좀 작게 증가해요. 근데 여기도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생겨요. 3차 함수. 알겠어요?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여기가 이거 점대칭점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크기랑 어때? 같아요. 많이
다 했는데? 수트 거의 다 외운 건데 이거 미분 다 끝난 건데. 요 크기랑 요 크기가 만약에 2야. 그럼 요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와. 알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헷갈려지기 시작해. 그럴 때 다시 한번 차근차근 따져서 이 관계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수투는 되게 쉬워져요. 아주 쉽고 또 선생님들이 또 어려운 문제 만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자 여기서는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어떻게 돼? 멈추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멈춰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커지죠? 그러니까 다시 커지니까 그러고 이게 또 3차 함수의 모양이야. 알았어요?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가 0이 되는 값이 있네, 그지? 두 개가 0이 2차 함수에서 두 개가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반드시 부호가 바뀌게 돼 있죠. 그렇죠? 두 개가 0인데 접하게 만들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봐. 여기는 지금 부호가 어때? 양수. 여기는 부호가 음수. 여기는 부호가 양수죠. 그럼 여기는 증가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를 또로로록 나누고 여기 또로로록 나눠서 여기는 증가해야 돼. 근데 증가했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멈추지. 0이 되니까, 그지? 증가하다가 멈춘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감소하죠. 감소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멈추죠.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감소하다 다시 감소하는 게 줄어들어서 멈춘다고. 다시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져? 증가하죠.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랑 얘도 나올 수 있어요. 얘랑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 얘는 계속 둘 다 계속 증가하죠. 얘는 계속 증가하지는 않지. 그래서 얘는 계속 증가하는 애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역함수가 존재해. 이런 거 좀 써놓고 하면 좋을 텐데. 영상 찍으니까 영상 보고. 그쵸? 다들 영상 보고 다 정리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쵸? 나중에 내가 다시 봤는데 모르고 있기만 해봐라. 알겠어요? 자, 보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계속 증가한다는 거고 계속 증가한다는 건 이 형태 아니면 이 형태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같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풀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정하세요. 그러면 판별식 미분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는 근이 하나니까 0이라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거 하나만 가져옵시다. 요거 하나만. 3차 함수 그렸어요. 그 다음 몇 차 함수 그려? 4차 함수. 자, A가 0보다 크면 사실은 1차 함수 오른쪽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여기가 이렇게 이쪽을 잡아서 다시 올리면 돼. 3차 함수는 다시 이쪽을 잡아서 다시 내리면 돼. 그럼 3차 함수. 다시 이쪽을 잡아서 올리면 4차 함수. 다시 내리면 5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3차 함수까지는 이 세 가지 모양을 다 알아야 되는데 4차 함수에서는 이 모양은 잘 안 나와요. 4차 함수는 가장 심플한 4차 함수가 x4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처럼. 근데 얘는 워낙 급하게 올라가요. 알겠어요? 이 함수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알고 있대 쓸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럼 얘 갖고 놀면 돼요. 자, 4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함수? 3차 함수. 맞아요? 3차 함수. 3차 함수지? 그러니까 3차 함수라서 요거 이제 3차 함수 조금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하나 설명은 해줄게요. 그냥 3차 함수인데 어디 읽으려고 했지?
아 맞아요. 이 3차 함수 요 형태만 가지고 도함수니까 부호를 봐야겠죠? 부호를 봐야 되고 x축이 중요하니까 x축을 놔봅시다. 그럼 약간 특별하게 x축이 놔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볼게요. 네 가지 정도로 볼까요?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근데 이건 안 다룰 거야. 완벽하게 가운데를 지나가는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1번, 요게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 1번. 그 다음 가운데를 완벽하게 지나가는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으로 해서 그려봅시다. 알았죠? 그럼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1번, 여기 4번에 4 막 바꿔 1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보면 만약에 여기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0이 되는 점이니까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도함수라고. 도함수가 됐으면 얘는 부호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부호가 여기는 올라갔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기는 양수. 양수, 여기는 음수. 음수, 여기는 양수. 양수죠? 네. 알겠어요? 그럼 음수니까 함수는 감소하지? 네.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겠지. 일단 멈춰.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플러스니까 증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해요. 손으로 직접 해봐야 돼. 멈춰.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멈추고 다시 증가하죠. 그래서 4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애가 누구냐면 이 2번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 개형 잘 알아야 돼. 4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4차 함수는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하나. 자, 얘는 여기랑 같지? 그래서 이쪽은 감소해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감소하는데 이 폭 얘랑 똑같기 때문에 증가한 거와 감소한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때 모양이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예쁘게 생긴 4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있어?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애가 있어요. 알았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얘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애. 세 번째.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 그럼 봐. 여기는 감소죠. 여기가 도함수,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도 양수죠? 그럼 여기가 요렇게 잡아봐. 그지? 자, 여기는 어때? 감소하지? 감소해서 이렇게 있다가 0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가하다가 멈추죠?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벌어져? 다시 증가하죠. 이게 4차 함수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마치 어때? 요 부분을 3차 함수를 이렇게 가져온 거랑 비슷하지? 3차 함수와 1차 함수 이렇게 해서 만나서 4차 함수가 된 거 같죠? 그죠? 이렇게 돼요. 4번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0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 똑같은데 어떻게 돼? 가라앉았다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얘처럼 멈췄다 올라가지 않아요.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4번이에요. 요 형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이 4차 함수를 다루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3차 함수를 다루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물론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형태가 뒤바뀌니까 뭐 6가지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중에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 얘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얘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3차 함수 형태예요. 알겠어요? 함수 개형을 먼저 해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만 더해서 절대값까지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의 기울기,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A라고 해봅시다. A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한 칸 갈 때 A칸 올라간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그런데 얘를 뒤집어. 얘를 함수가 있었는데 뒤집어.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 A도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얘가 정확하게 뒤집어졌으니까 한 칸 갈 때 몇 칸 내려가게 되겠어? 얘가 한 칸 갈 때 A칸 올라갔으면 한 칸 갈 때 A칸 내려가겠지. 뒤집었으니까. 맞아? 어렵지 않지? 맞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함수를 뒤집으면 미분계수는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 좀 지울게요. 미안. 여기도 중요한데. 이런 함수가 있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A래. 즉 여기 F'A라고 할까요?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가 F'A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 함수를 내가 장난을 쳤어. 장난을 쳤다는 건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F'X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어요.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얘만 뒤집어지지? 그래서 얘만 이렇게 올라가요. 좀 안 보이네?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은 미분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죠? 안 가능하죠?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반드시 꺾이는 점. 0인 점에서 꺾이겠지? 0인 점에서 꺾이는데 그 점은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이게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왼쪽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얼마가 나와? 이거의 뒤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F'A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이 같지가 않다고. 알겠어요? 이거 잘 알아둬야 돼. 그럼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자 보자. 한 가지 더 붙여. 어떤 여기 F'X에서 절대값 Fx가 있었는데 B에서 0이 되는데 F'B 값이 존재한대. 미분 가능하대. 어떻게 미분 가능할 수가 있어? 뒤집었는데? 어떻게 하면 미분 가능해져? 0이고 얘도 얼마면 돼? 얘도 0이면 돼. 왜? F'A랑 F'A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잖아. 그럼 얼마로 같아야 돼? 0으로 같아야 되죠? 0으로 같아야 되죠? 0으로 같아야 돼, 0으로. 알겠어요? 0으로 같아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애야, 이런 애. 여기 뒤집어봐, 절대값 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어때? 둘 다 0이니까 미분 가능하지? 근데 만약에 여기를 뒤집었으면 여기는 뾰족해지겠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죠. 알겠어요? 이런데 뒤집어봐. 그럼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미분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다고. 알겠어요?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뒤집었대. 미분 가능하대. 어디를 뒤집은 걸까? 하나는 여기를 뒤집으면 얘는 미분 가능? 하죠? 여기는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여기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여기는 미분 가능해.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4차 함수가 있어요. 이 4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4차 함수 fx가 있는데 4차 함수 fx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나왔대.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2개 나오지. 네. 어떻게 잡아도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근데 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아까 요렇게 올라가는 함수 있었지. 네. 그치? 여기를 딱 x축을 갖다 놓으면 1 뒤집으면 여기는 미분 불가능하지. 근데 여기는 미분 가능하지. 몇 점 나왔어? 한 점 나오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수를 추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도함수는 부호를 보고 부호를 보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부호를 통해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찾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는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세요. 오늘 더 이상 쉬는 시간은 없어요.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거 나중에 가르쳐줄 테니까 지금 그냥 하세요. 사인 함수 막 그렸을 때도 기억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비슷한데 3차 함수도 이렇게 4박스를 하나 그리세요.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선 하나 그리고 이거 한번 그려봐. 이렇게 4등분을 해야 돼. 똑같이 등분 못하겠으면 4등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 4개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찍냐면 여기를 찍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게 4차 함수는 3차 함수는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있어. 요거 그려놔.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해도 그냥 졸립잖아. 빨리 그려놔. 날 그려봐. 하나 더 그릴까? 잘못했다. 여기 안 예쁘네. 잘못했어. 이것도 그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그려서 이건 수직으로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2등분 나누고 이렇게 나누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여기 더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여기 극대극소는 얘랑 좀 달라요. 이 똑같은 그래프인데 설명을 해줄게. 자, 봐. 극대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다시 이거랑 함수값이 똑같은 점. 알겠어요? 3차 함수는 일단 이렇게 생겨요. 봐. 3차 함수는 어떤 값에서 여기 A라고 합시다. 여기가 B라고 하면 B까지 올라가. 거기가 극대야. A 값이 극소죠. 그죠? 그러면 A 값이 극소고 B 값이 극대일 때 A에서 극대까지 올라가는 게 여기 한 칸이 필요해. 근데 내려올 때는 몇 칸이 필요해? 두 칸이 필요해. 그래서 이쪽으로 더 늘어져요. 이렇게. 3차 함수는 이거를 대칭으로 이게 대칭이 아니야.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여기 대칭이지 않을까? 안 그래요. 안 그래. 알겠어요? 이거 잘못 그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쪽이 처지게. 알겠어요? 이 함수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3차 함수는 여기랑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대칭이야.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그러니까 대칭이 그러니까 여기가 대칭점일 뿐이야. 알았죠? 그럼 대칭점을 기준으로 요 극소값까지 다시 되거나 극대값까지 다시 되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요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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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극대에서 극소값까지의 길이의 b와 여기까지의 길이의 b가 2대 1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접선에서는 봐. 이걸 여기서 접선을 그린 건데 이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리면 다시 만나잖아. 그지? 다시 만나는 전까지가 여기가 점이라고 하면 대칭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1대 2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1대 2인 거랑 되게 비슷해. 똑같아. 알았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이성질이 항상 만족돼요.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잡으면 안 돼. 3차 함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잡고 이 값에서 이 값까지 갈 때 여기가 2대 1인가? 이거 아니야. 알겠어요? 반드시 극대에서 극소까지의 길이와 다시 이 값이 나오는 점까지의 길이가 2대 1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가 돼요. 이게 왜 그려지는지는 이게 2대 1인 것만 알면 이게 정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해. 3차 함수는 이 그래프로 굉장히 많은 걸 풀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설명 없이 그냥 여러분이 할 때 그냥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해준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이거까지 좀 풀고 질문 있어요? 아까 뭐 문제 중에서 질문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없어? 접선의 방정식. 오늘 수업 중에서 내용 중에 질문 괜찮아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그 정도 이해가 되면 하나를 알면 열을 세 가지 배우는 건데 그거는 하지 마세요.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가르칠 때 둘을 배우는데 하루 지나면 셋을 까먹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까먹으면 안 돼. 집에 가서 반드시 다시 복습하세요. 아까 질문 284. 200 아, 200. 잠깐만 584 네. 몹시 싫겠지만 오늘도 남아서 공부 좀 합시다. 또 599 또 오늘은 없으면 있는 것만 말해. 더 이상 없어? 그럼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더 없어?
세 문제 한번 풀어보죠. 584 맞죠? 곡선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 위의 점 AB에서의 접선과 어떤 3차 함수인데 지금 마이너스고 우리 이제 좀 배웠죠? 요거는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나중에 풀면 좀 편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세제곱 1제곱 홀수 차수만 있지 그지? 물론 상수가 붙어있긴 한데 홀수 차수만 있으면 원점을 지나고 대칭인 함수예요. 점대치점이 원점에 있는 건데 걔를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라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여기서 어떤 접선 AB 위에서의 접선을 그렸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사분면이니까 여기 어디서 접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직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어떤 직선이 수직이래. 이 직선이. 그쵸? 그러면 이 직선은 뭘 구할 수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4y는 x 더하기 8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y는 4분의 1 x 더하기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뭐야? 기울기만 중요하죠. 왜 이게 수직이니까 얘가 4분의 1이래. 그럼 너는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4.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A, B를 구하세요.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A인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래 그지? 그러니까 요 함수를 fx라고 놓으면 f 프라임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럼 미분하자.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8이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3A 제곱이 12지. 따라서 A 제곱은 4죠. 일사분면은 A 값, 그러니까 X 값이 부호가 뭐야? 양수죠. 따라서 A는 2죠. 이게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를 구하시면 되죠. F2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8, 8이 16,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7 나오네요. 7. 그래서 2,7입니다. 그럼 2하고 7하고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595번 함수 fx와 g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저기서 어쨌든 정보를 끄집어낼 생각은 있다 하고 지금 막 정보를 끄집어내도 되는데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뭘 구해야 할지를 알고 끄집어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자, 여기 어떤 gx라는 점 위에서 2일 때 g2를 지나죠. 당연히. 이거는 함수를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래.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gx니까 이런 거잖아. y는 g 프라임 2, 니까 2를 집어넣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g2라는 값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려면 다 알아야지. g 프라임 2도 알고 g2도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지금 이거를 G'2와 G2를 알아서 이걸 AX 더하기 B 형태로 쓰고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보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밑에 식을 봅시다. X가 2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F2랑 G2는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2-G2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러면 요 식은 잘 정리해보면 F'2 빼기 G'2가 2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찾아낼 수 있어요? 모르면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요거 미분하면 요거 H로 놓으면 H'2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미분하면 F'2, G'2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를 얻었어요. 따라서 이제 요거 가지고 장난을 쳐봅시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G2는 2 집어넣으면 8 F2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잖아. 맞아요? 근데 F2랑 G랑 값이 어떻대? 같대, 그지? 그러니까 이거 굳이 뭐 다르게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기면 7F2가 되고 이쪽으로 넘기면 7이 되니까 7F2는 7이 되니까 F2는 1 나왔죠? G2도 1이죠? 그래서 이거 구했어요. 이제 뭘 구해야 돼? G'2 구해야겠지? 그럼 F'2만 알면 되지? 근데 F'2를 알 수 있는 데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장난을 쳐야죠. 양변을 어떻게? 미분해야지. 그럼 여기 미분하면 왼쪽은 G'X는 이렇게 되죠. 요거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죠. 네. 앞에 거 미분 3x 제곱 fx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가만히 있으면 x 세제곱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알고 싶은 게 G2니까 G 프라임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2는 4, 3, 12의 F2인데 F2는 아까 구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구하면 알 수 있고 더하기 2 집어넣으면 8 F 프라임 있죠? 여기서 F 프라임 G 프라임 2에 대한 식이 나왔고 요거랑 연립해서 G 프라임 2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할만해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 알 수 있겠죠? 시험을 볼 거예요. 다음 넘겨도 돼요? 다음 615번. 이제부터 수업 시간에 오면 시험 하나씩은 좀 볼 가능성이 높아요. 자,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4차 함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4차 함수를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리기만 해도 상관없어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그려놓고 이게 아니면 수정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어쨌든 0,1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0,1을 여기 딱 잡았어. 다시 잡았어. 잡았는데 0,1에서의 접선이 다른 곡선 위에 다른 점에서 다시 이 곡선에 어떻게 된대? 이 곡선에 접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0,1을 잡아서 접선을 그렸더니 이 접선이 곡선 위에 다른 점에서 얘는 접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죠. 네.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지. 네.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어딘가 여기다 그려도 안 될 것 같고 어디가 그리면 여기 어딘가 그리면 요렇게 되겠네. 네. 요렇게. 아하. 어딘지 모르겠지만 너 0이라고 놓으면 너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점이 0,1인 거죠. 오케이. 자, 적어도 내가 요걸 알고 있다는 건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을 것도 같죠? 네.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잖아, 그지? 미지수가 하나니까 뭐 그렇게 아주 문제가 되진 않네요. 이게 미분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3a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부호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도함수는 항상 부호를 보는 연습을 이제 하세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부호는 보게는 안 될 거예요.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나오죠, 1 나오죠. 그럼 기울기도 알았어? 점도 알았어?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네요. 그럼 구해보자.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1, x에서 0 빼는 거죠. 이렇게 생겼네요. 맞아요? 기울기가 1, 0,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y에서 y 빼고 기울기는 1, x에서 0 빼고 이거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잠깐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빼봅시다. 요 함수가 이거지. 그럼 요게 f고 요걸 g라고 해봐. 그럼 봐. 4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걸 빼면 요 값하고 요 값은 얼마가 돼요? 요 점은 요게 f고 여기서 g야. 그러면 f에서 g를 빼면 요걸 알파, 요걸 베타라고 하면 f 알파랑 g 알파랑 값이 어때? 같지? 네. 여기도 같지? 네. f 베타랑 g 베타랑 같지, 그지? 그러니까 빼면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밑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알파와 베타에서 이렇게 접하게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요 점이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요 점이 0이라고 알려줬어요. 뭐 어디가 0인지 몰라,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더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 4제곱 fx에서 뭘 빼는 거냐면 x 플러스 1, gx를 빼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x 빼기 0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대요. 알겠어요? 이렇게 생겨 먹어야지만 이렇게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함수 다시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x 빼기 x 더하기 1을 뺀 거래. 요거는 이거랑 같네. 요거 치워지고 요거 치워지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빼면 x제곱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죠?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대. 접해지려면.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a는 얼마여야 돼요? 2 또는 마이너스 2. 그렇죠. 2 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아니,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네. 따라서 a는 얼마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하네요. 그죠? 됐어요? 이렇게 풀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 푸나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나서 여기 접